네, 고객님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용인 수지에 살고 있고요. 지금 라부를 구매한 지 이제 5년, 만 5년 정도 되는 라브포 구매자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들 하나, 와이프 이렇게 셋이서 3인 가족이 조금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라브4 모델 혹시 2륜 모델, 4륜 모델 어떤 모델인가요? 아, 예. 그 이륜 모델 구매했고요. 네. 색상은 뭐 흰색, 그리고 19년 8월경에 구매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 5년 정도 네. 되신 거고 키로수는 얼마나 혹시 타셨나요? 지금 현재는 5만 킬로 정도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 1년에 한 10,000km 네. 정도 네. 주행을 하고 계신 거고 라브4가 하이브리드 모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타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라브4를 타시면서 혹시 어떤 이 차는 이런 거 같다 타보니까 5년 동안 타보면서 느낀 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편하게 한번 말씀 주세요. 일단은 비슷한 차종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출력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뭐 고속도로를 주행한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운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차종에서도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또 기능 자체가 막 화려하고 뭐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없다라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있기 때문에 뭔가 조작하거나 뭔가 자주 쓰는 것들 그런 것에서 상당히 편리함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잔고장이 없습니다. 전혀 고장이 없어서 서비스 센터 와서도 항상 바꾸는 게 이제 엔진 오일이라던가 또는 뭐 에어컨 필터 정도 그 정도고요. 처음으로 이제 뭐 브레이크 얘기랑 이런 것들 이번에 5년 차 돼서 가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만족스러웠고요. 네. 그러면 우리 고객님께서 지금 이제 타면서 간단하게 이제 라브4에 대해서 이제 이렇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국산차는 이제 안에 인테리어가 되게 화려하다. 그리고 이제 눈이 호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반면에 토요타의 특히 이제 라브4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굉장히 단순하다. 비교했을 때 단순하고 좀 올드한 느낌도 많이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고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너무 근데 좀 편향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물론 동생이 이번에 저희 산타페 그 신형을 샀어요. 산지 이제 한 2달 정도 됐고 경쟁 차량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네시스 GV70이라던가 아니면 산타페 신형, 소렌토 신형들 그리고 또 그쪽에서 나온 하이브리드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라브4의 가장 국내에서는 경쟁 차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차에서 머무는 시간 대비 사용하는 부분들에 봤을 때는 화려함도 좋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물론 라브4에서도 변경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부분에 비해서 조금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쓰는 기능들 자주 쓰는 기능들과 편리함이 그렇게 많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뭔가 라브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전부 다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국산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들어간다던가 또는 뭐 음성으로 들어간다. 물론 음성도 지금은 되겠지만 라브4 같은 경우도 하지만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화려함이 굳이 있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더 듭니다. 오히려 BMW나 벤츠 같은 경우도 국산차의 화려함만큼 가져가지 않는 본인들의 그런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이 더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토요타는
그러니까 특히 라브4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다 비슷하게 간다는 것도 솔직히 저는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라브4를 좀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고객님께서 그 라브4를 선택할 당시에 어떤 그 결정 하고자 했던 그 포인트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가장 주안점을 뒀던 그 포인트 몇 가지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사실 정말 솔직하게 일본차를 알게 된 거는 렉서스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NX300H를 이제 렉서스에서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공을 들이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구매할 때. 그래서 도요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와 제네시스의 관계 다라고 해서 이제 도요타를 방문하게 됐고, 도요타를 방문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은 없었는데 라브4를 보고 상당히 그 렉서스가 가지지 못한 공간적인 NX300H가 동급 차종이라고 봤을 때 공간적인 활용도나 편의성이 되게 단순하면서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어느 정도 검색도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라브4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팔린 차, 당시에는 그랬기도 했고 가장 사랑받는 차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뭐 국내 이제 불매운동이라던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안들이 많이 엮여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는데 한국만 그런다라는 것도 솔직히 그 당시에 알게 됐고, 특히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 차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저한테 많은 그런 어떤 매력적인 부분들로 다가왔었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당시에는 이제 할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프로모션, 뭐 엔진오일 평생 무료 쿠폰이라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도요타의 이벤트들이 당시에는 쏟아져 나올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도요타도 당시에 이제 판매를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하고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구매를 하고도 지금 5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후회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고객님께서 요즘에 많이 또 물어보시는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이제 실용적이고 연비, 그 유지비가 이제 좀 굉장히 좀 착하다 이런 컨셉 때문에 많이들 이제 원하시는데, 이 차하고 경쟁을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님들이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를 놓고 이제 많이 비교 검토를 많이 하시는데, 고객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 중고차 시장만 아마 들여다보더라도 차에 대한 약간 트렌드를 리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소리냐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이브리드가 더 비쌉니다. 왜 비싸냐? 그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활용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전기를 충전하고 또는 뭐 집에서 충전을 하고 회사에서 충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뭔가의 국가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보완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일을 하면서 뭐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테슬라 코리아나 이런 뭐 도요타 코리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거래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 전기차가 확산되기까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소비자가 체감을 하고 있고, 뭐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이런 어떤 도움을 많이 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한계점에 왔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발전이 되려면 어디까지나 이제 뭐 주유소라던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의 그런 어떤 충돌적인 부분, 그래서 지금을 과도기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도기 부분이 지나간 후에 전기차를 구매해야 된다는 거가 맞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구매할 때도 대세라고 했지만 지금 좀 더 대세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토요타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가장 오래된 데이터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5년 동안 타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생을 좀 뒷사게 됐는데, 동생이 이제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사는데, 이제 보통 지금 현재 현대나 기아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다 1.6 그 하이브리드일 겁니다. 근데 출력적인 부분에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밟아도 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라브4를 타다가 산타페를 운행하니까 정말 많이 와닿았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 시승을 하면서 많이 느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이었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솔린을 사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출력적인 부분에서 너무 실망감을 많이 줬고, 그리고 또 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차량 무게가 좀 운행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조금 둔하다, 느리다,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전상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잖아요. 뭔가 회피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약간 충격이었어요. 네, 저도 물론 라브4만 계속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익숙해져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익숙함에서 새로운 신형 산타페에 대한 기대를 하고 탔는데 출력이 이렇게 안 좋을 수 있을까? 근데 뭐 디스하는 건 아닌데 정말로 많은 체감이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상당히 토요타나 렉서스가 하이브리드 쪽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좀 더 기술력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좀 많이 체감하게 되었고, 네, 뭐 아마 산타페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뭐 어쨌든 동생도 잘 운행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행하는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실제로 만약에 라브4가 첫 차가 아니고 두 번째 타였다면은 뭐 ES300H나 또는 동급 차종인 BMW 5 시리즈 뭐 이런 쪽으로 아마 봤을 겁니다. 주행에 대한 그런 어떤 즐거움을 라브4한테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는 높은 점수를 또 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라브4 차량에 대해서 네. 이제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께 우리 고객님께서 라브4 그래도 5년 동안 이렇게 쭉 타오셨잖아요. 타오신 그 유경험자로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포인트로 짚어줄 만한 고민하시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 당시 그 블로그를 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당시에 제가 이 차를 구매하고 나서 당연히 포스팅을 했었고요. 그 포스팅을 했었을 당시에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질문에 있어서 당시에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이거를 구매했을 때 뭔가의 그런 어떤 피해를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한 40%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60%가 한 10%씩 나눠질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를 소개를 드리자면, 그 첫 번째가 일단은 질문이 나이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이 없다 보니까 항상 이제 트렁크에 대한 적재 공간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당시에 뭐 골프백이 몇 개가 들어갈 것 같으냐, 또는 뭐 유모차를 넣었을 때 어떻느냐, 뭐 그런 류의 질문들이 이제 거의 많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골프백 넣었을
넣고 유모차 넣고 외건까지 넣었는데도 사실 뭐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정숙하냐 조용하냐. 근데 저는 정말로 조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어컨을 틀거나 또는 뭐 갑자기 급 가속이라고 했을 때 갑자기 출발을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보통 엔진이 윙 돌면서 소리가 나는데 비교를 했을 경우에 디젤 차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될 것 같고, 가솔린 중에 제일 정숙하다라고 느끼는 차가 저는 제네시스 G80 정도? 그거보다 소리가 작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연비 얘기 문제였죠. 연비를 했을 때 어디까지 찍어 보셨냐, 뭐 24, 26, 뭐 28. 물론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가면 인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분들을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속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많이 밟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17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6, 17 항상 그 사이로 운행을 했고, 연비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물론 사람들이 많이 탔을 때, 당시에 이제 부산 여행을 갔었는데 이제 부모님까지 모시고 짐까지 다 싣고 가니까 그때 연비가 한 15, 14. 근데 저한테도 엄청나게 좀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당시에. 근데 여름이었고 에어컨도 많이 틀고 하니까 연비가 많이 내려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개 남았는데,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는 끝났고, 방금까지 생각한 게 있었는데, 조작하는 거에 있어서 좀 올드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 올드합니다. 올드한데, 올드하다라기보다는 좀 직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핸드폰으로 조작하고, 요즘에 전기차 보면, 그리고 또 뭐 차도 앞으로 빼고 이런 부분들 좀 부럽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니까. 근데 뭐 그런 거 외에 이제 운행하는데, 정말로 차를 사용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데일리카, 뭐 출퇴근용, 사실 출퇴근하는데 뭐 차를 빼주고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뭐 출장을 간다거나 했을 때 뭐 누구한테 보여줄 일도 없고, 그냥 타서 바로 운전해서 다음 목적지 가고 했을 때 전혀 뭐 그거에 대한 괴리감은 없고요. 굳이 생각한다면 뭐 주말에 어디 놀러 갔을 때 차 샀어, 뭐 약간 그런 부분들로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부분들 외에는 불편한 점을 못 느꼈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답변을 드리고 싶고, 당시에 저는 구매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서 비교했을 때 테슬라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현대가 많이 뭐 따라와서 뭐 차도 빼주고 뭐 하는데, 당시에 테슬라가 그랬습니다. 근데 테슬라 샀었던 친구하고도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 뭐 시트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테슬라가 그 당시에도 못 따라갔던 부분이고, 안락함과 뭐 여러 가지 운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토요타가 훨씬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단차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받았던 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조작하기가 이제 점점 어렵다, 연세가 있으신 분. 그분이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블로그로 이제 따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데 조작하는 거나 운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근데 그분은 아마 그때 당시에 하이브리드가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뭐 예를 들어서 조작하는데 어려움이나 또는 뭐 이런 디스플레이를 눌러서 뭔가 조작을 해야 된다. 또는 그분한테는 아마 그 오토 홀드도 아마 조금 생소하셨을 거예요. 네, 워낙 뭐 그런 기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공간이나 여러 가지를 금액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라브가 너무 좋다. 그런데 어떠냐라고 물어봐서 당시에도 제가 똑같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히려 조작하는 데는 쉽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그분이 이제 나중에 구매를 하시고 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라브4 보면은 지금도 현재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을 닫는 부분이 이 손잡이가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여성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이제 닫을 때 상당히 불편해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내려서 닫아드린 적도 많고 또 뭐 젊은 분들이야 뭐 당연히 땡기면 그냥 땡겨주는데 연세들이 나이가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을 또 모셔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라브만 그렇더라고요. 다른 건 안 그런데.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라브가 이제 이렇게 잡아서 당기는 걸로 뭔가 좀 바뀐다면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주셨고 이게 5가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하나로 모아지기는 해요. 이게 다 비슷한 결이거든요. 차에 대한 그런 어떤 궁금한 부분들. 근데 제가 너무 장점만 나열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지금은 많이 바뀌었기도 하고, 당시에 제가 구매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LED도 아니었고, 네,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겨우 그때 당시에 디스플레이가 그 애플 카플레이랑 그게 처음으로 됐었을 때 제가 구매를 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저기 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께서 앞으로 그러니까 토요타 그 브랜드 그 본사의 어떤 바라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바라는 점 이런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라는 점이라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다시 토요타를 구매한다면 뭐 토요타 렉서스는 같은 회사니까 만약에 제가 렉서스를 가더라도 다시 재구매할 일단 의향은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차를 타는 데 있어서 만족감이 높았고요. 그리고 또 토요타도 지금 예전과는 좀 다르게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점진적이라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조금은 과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헨보가 독일 차들하고 비슷해서 더 좋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BMW나 벤츠도 보면은 이제 풀체인지를 뭐 8년 만에 한다던가 7년 만에 한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게감 있게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뭔가 변화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토요타나 렉서스도 다르진 않다고는 보는데 벤츠나 BMW를 보면서 조금 부러웠던 거는 그래도 변화할 때는 과감하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가 실패했을 때는 뭔가의 그런 어떤 원래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로 다시 바꿔버리는 뭐 가장 큰 예로 뭐 예를 들어서 BMW 앞에 그릴들 보면은 뭐 돼지코 부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그냥 쇠창살처럼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연식을 바꿔가면서도 다시 똑같이 갔다가 말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변경을 하면 자기네들 걸 가져가잖아요. 근데 토요타나 렉서스 중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일본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변화가 없는 부분들에서 좋아한다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좋은데 변화도 좋아요. 그러니까 변화답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토요타나 렉서스의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토요타 같은 경우도 변화해야 될 거, 대세는 따르되 그거를 얼마나 토요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네,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거지 변화가 싫은 건 아닙니다. 네, 그 올드한 감성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원래의 아이덴티티에서 더 편하게 토요타만의 스타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원래도 근데 일본차, 그러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가 좀 세심해요. 네, 세심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 세심함이 그대로 남지 않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올드함이 좋은 게 아니라 도요타만의 아이덴티티가 좋은 걸로 조금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갔으면 해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다시 재구매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발전되고 익숙해서 편하다. 네, 그렇게 바뀌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다음번에 토요타 차를 바꾼다면 혹시 네. 어떤 모델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제 커가다 보니까 좀 더 캠핑적인 부분, 패밀리카. 사실 알파드도 보고는 있어요. 근데 알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3인 가족이 타기에는 너무 과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아직은 조금 젊다 보니까 좀 더 스포티한 부분들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랜드크루저의 한국 출시를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랜드크루저가 당장 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넥서스 ES300H나 또는 RX 350H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아무래도 넥서스로 가다 보면 가격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고, 그런데 또 도요타로 왔었을 때의 그런 랜드크루저 같이 이런 어떤 폭발적인 뭔가의 변화된 그런 어떤 도요타만의 감수성을 가져갈 수 있다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라브4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절대로 뭐 처분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마 운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차적으로는 상당히 도요타나 렉서스는 완성된 부분들이 많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고객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셔서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객님 그 라브4와 함께 항상 행복한 운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